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한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시간으로는 내일 자정부터 일주일 동안 이른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오늘 많이 들어오시고 계세요. 와, 벌써 900분 800명. 가까운 분들이 네. 저희 프리데스크를 시청하기 위해서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방역이 강화된 거 관련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시청자분들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이렇게 1000분 가까이 지금 벌써부터 들어와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고보님이 이거 라이브예요 하셨는데, 네, 라이브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세희님이 성지영 기자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고생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네. 진짜 요즘 고생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닉 리커버 거님 너무 어려워요, 닉이. 유젠핀 단장 나와 하셨는데요. 네,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2님 일주일만 참읍시다. 스벅에서 커피 못 먹는다고 큰일 안 납니다라고 저희 오늘 제목과 관련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제목에 홀려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첫 코너로 이야기 빠져보겠습니다. 네. 네, 큐시트 두목 노재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뭐 유젠필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고재필 기자라고 하셨는데 이세희님께서는 저 노재필 기자입니다. 네. 고 아니고 노입니다. 네. 오늘 뭐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의 가장 큰 뉴스는 사실 수도권의 그 거리두기가 이제 2.5단계로 네. 한층 강화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질문 하나 또 하셔야죠. 네. 오늘 큐시트 첫인상은 어떻게 오늘은 됩니까? 금요일인데 뉴스가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뉴스도 사실 오늘 이제 그 3분 먼저 3분 빨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7시 50분에 탑 리포터가 방송이 될 예정이에요. 저희 프리데스크는 47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2.5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이제 방역 당국은 안 잡히면 3단계로 갈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2단계, 3단계 사이에 원래는 단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데 정부가 고심을 한 거예요. 이제 전격적으로 3단계를 가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파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그 네. 내용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먼저 음식점하고 제과점은 밤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면 홀에 사람을 받아서 음식을 먹게 하는 거는 이제 9시까지만 9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 9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이제 포장 배달만 가능해요. 포장 배달은 네, 포장 가능한데 배달은 홀에서 가능하고. 손님을 받는 건 네. 안 되고. 이게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게 적용이 됩니다. 5시, 아침 5시 이후에는 또 홀에 사람을 받을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술집 근데 같은 이제- 경우도 다 지금 뭐 새벽에는 영업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드실 수는 있는데 뭐 포장을 해서 공원에서 가서 드실 수는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친구분들하고. 근데 그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제가 제목에도 달아놨지만 네. 낮 시간대도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는 사실 지난번에 파주 스타벅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뭐 일종의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뭐 노트북도 하시고 이제 시간 많이 보내시는 그렇죠. 분들 카페에서 많이 공부하시는 계신데 분들 많잖아요, 사실. 방역 당국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커피 전문점이 장시간 머물면서 비말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소다.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커피 전문점이 많은데 아마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형으로 국한을 시킨 이유는 그냥 모든 커피 전문점을 해버리면 이제 자영업자들 뭐 개인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까지 다 적용을 하면 너무 커지니까 이제 그분들은 뭐 낮에 그냥 살려두고 네. 일단 프랜차이즈부터 낮에 그런 어떤 그홀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못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대형 매장이 많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그렇죠. 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부터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그 포장을 하더라도 네.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돼요. 뭐 QR코드를 찍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 잔 이제 살 때도 거기다가 이름 적고
전화 연락처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혹시 확진자가 나오면 추적할 수 있게. 그리고 마스크는 분명히 뭐 당연히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2m 거리두기도 해야 돼요. 지금 뭐 스타벅스 가보면 빽빽하게 줄 서가지고 뭐 커피 주문하고 기다리고 그쵸. 하잖아요. 네네.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좀 뭐 탁자나 이런 거 치우고 이제 그렇게 동선을 네, 지금도 좀 그렇지 탁자를 않을까 줄이긴 싶어요. 했는데 네. 그리고 보니까 요새도 QR 인증하는 곳 많아졌더라고요. 그렇죠.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실내 체육 시설이죠. 이제 네. 헬스장이나 당구장, 아. 골프연습장 같은 게 이제 영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네. 중단되고 학원은요? 학원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너무 급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궁금해서. 네, 뭐 아이 학원 때문에 걱정 많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학부모들 걱정 많죠. 네네.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원주도 그렇고 뭐 이제 체육 시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순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종교 시설 말고도 그런 어떤 체육 시설, 실내 체육 시설이 어떤 집단 감염의 어떤 진원지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정부가 전격적으로 이제 운영 중단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부터냐면 내일 이제 30일 자정부터 네. 해당이 돼요. 30일 자정부터 해당이 되고 9월 6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일주일 동안. 네, 학원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의 학원 같은 경우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00명 이상 학원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인데 네. 대신 이제 9명 이하의 소규모로 신고된 뭐 교습소 같은 데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 원칙으로 해서 허용은 됩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학원 이제 아이들 뭐 학원도 지금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근데 독서실하고 스터디 카페도 운영이 중단이 돼요. 네. 네. 지금 웅상군님이 네. 문자 왔다고 독서실이랑 스터디 카페 안 된다고 문자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이런 시설에서도 이제 공부 많이 할 텐데 이 규정은 이제 31일부터 네. 역시 다음 달 6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내내 사실은 이용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고령자들,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도 있는데 네. 사실 오늘 대책이 이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식당이라든지 뭐 커피숍 이런 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확진이나 유행을 막기 위한 그렇죠. 조치고 네네. 학원은 이제 학생들, 아동들을 위한 조치고 세 번째는 이제 고령자들 가장 취약한 코로나에 취약한 그분들 가장 위험군이잖아요. 그분들이 네, 그렇죠. 그분들을 위한 네. 대책도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네. 왜냐면 고령층들은 사실은 한번 이렇게 노출이 되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요.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시는 그 주야간 보호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무더위 쉼터 이런 데를 이제 그런 데는 사실 이제 취약계층들이 가서 이제 이용하시는 데가 경우가 많아서 시설에 이제 휴원을 권고하는 수준의 좀 약간 완화되긴 완전 금지는 아니고 네네. 권고하는 건데 네.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도 뭐 노래 부르기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비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애들도 학교 못 보내죠. 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당장 다음 한 주 동안 걱정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독서실도 못 가고 네. 뭐 하면은 애들을 누가 봐 도대체. 그러니까요. 학부모들이 너무 네. 걱정일 것 그런 같아요. 걱정이 있어서 대책이 정부가 있나요? 이제 뭘 했냐면 그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제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를 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집에서 애들 케어하면서 네.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뭐 열어준 거죠 정부가. 민간 기업은 어떻게 하죠? 민간기업도 유사한 수준에서 권고를 했어요. 네. 지금 상당수 대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의 오늘 이런 발표를 하면서 사실은 앞으로 8일간이 방역의 어떤 배수진을 치고 총력전을 펼쳐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문제는 근데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뭐 밤에 9시 이후에 영업하고 이런 거를 그냥 또 단속을 안 하면 말짱 구르묵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가 이제 철저하게 이제 현장 점검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뭐 벌금도 뭐 물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확진자 수치가 더 늘어나면 3단계까지 가야 되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네. 강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3단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세부 계획들을 마련해야 돼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뭐 통신이라든지 뭐 한번 이렇게 찌라시가 돌긴 했지만 네. 여러 가지 뭐 금융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3단계로 갔을 때 우리가 일어날 상황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준비를 정부가 하고는 있어요. 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방역당국이 오늘 또 우울한 어떤 예측을 내놨어요.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에서 하신 말씀인데, 네. 지금처럼 확산세가 이어진다면은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에서 2,000명 정도 나올 거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뭐 800에서 2,000 말이 사실 그렇죠. 뭐 쉬운 네. 말이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감염병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지금이 정확하게 추정은 안 되는데 한 명이 한 2명 정도 지금 전파를 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2명에서 4명으로 가고 뭐 4명에서 8명, 16명 이렇게 배수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금방금방 뭐 배가 되는 거니까 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지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방역이 만약에 좀 느슨해졌다 할 경우에는 금방 또 도달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본부장님 오늘 얘기했지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의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오늘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주 금요일 날 정은경 본부장님이 굉장히 결연하게 당부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러한 교회에서 촉발된 감염이 지역사회로 전파되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주말을 맞아 모든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를 포함한 예배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최근에 발생한 모임 및 여행 관련된 집단 발생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모임과 관련돼서 발생한 사례는 표와 같습니다.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부터 시작해서 경기 양평, 부산 사상구, 그리고 동창회 여행 모임, 그리고 안양 군포 지인 모임, 순천 청주 가족 모임, 김해 골프 모임 등 포함해서 모두 11개 시도에서 158명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꼭 고위험 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장소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외에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최대한 만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 방법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철저한 이행과 국민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이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번 주말 잘 보내시면 확산세가 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뉴스는 뭐냐면요. 그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입건이 됐어요. 네. 뭐냐면 이제 정광 목사 말고 다른 목사인 거죠? 다른 목사, 네. 이시성을 가진 다른 목사인데 검사 받지 말라고 한 건데요. 아, 코로나 검사를요? 네, 코로나 검사를. 그러니까 지난 14일, 그러니까 8월 14일에 그 70대 그 신도가 예. 증상이 있으니까 검사 받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받지 말고 집회 끝나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 하고 가라. 예. 뭐 당연히 이제 그 신도는 이제 확진 판정 받아서 지금 격리 치료 중이고 네. 서울시가 이 목사를 이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와중에 이제 의사협회 파업이 지금 3일째잖아요. 저 3일이죠. 네. 네. 3일째인데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 막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 의정부시에 사는 30대 남성이 심정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새벽 5시쯤에 119 구조대가 갔는데 의정부시에 있는 병원으로 다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다 못 받는다고 한 거예요. 아, 오지 병원에서요? 말라고. 응급실 상황이 안 돼요. 응급실에서. 근데 결국에는 안 되니까 이제 좀 멀리 떨어진 한 18km 떨어지는 그 다른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네. 뭐 숨졌습니다. 이 환자 숨졌고
이런 일이 뭐 어제도 하나 있었잖아요. 부산에서도 부산에서도 뭐 비슷한 일이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전공의들하고 대부분 이제 수술실이나 뭐 응급실 같은 데 배치돼 있던 인력들이 빠지다 보니까 네.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고 더 벌어질 거예요. 만약 이 사태가 계속 가게 네, 되면. 그렇죠. 네.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정부가 그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전공의 10명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네요. 고발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합동 브리핑까지 했어요. 정부가 그렇죠. 이제 복지부랑 법무부랑 네네. 차관들이 오셔서 했는데, 그러니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이제 강조를 했어요. 네. 강조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도권에만 내려져 있던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하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의사협회 최대직 그 회장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강경하더라고요. 강경하게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그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 명이라도 전공의들이 만약에 사법처를 당하면 무기한 네. 파업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8시에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10몇 분 아니 20분 정도 뒤에 의사협회가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래요. 네. 뭐 일각에서는 무기한 파업을 얘기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근데 완전히 무슨 이게 치킨 게임처럼 그렇죠. 서로가 서로 이제 너무 달리는 열차가 네.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강대 네. 강으로 지금 부딪히는 모양새라서 네. 네, 애꿎은 피해자가 맞습니다. 나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빨리 또 해결이 웃긴 돼야 될 거는 텐데.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맞아요. 휴직원 비율이 계속 줄고 있어요. 네, 점점 낮아지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대라고 그래요 오늘은. 네, 네. 그러니까 전공의들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이 개원의들은 조금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스테이트가 나왔는데 일본 아베 총리가 지병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지병은 뭐냐면 궤양성 대장염이라고 그래요. 저 이게 자가면역이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걸 알았다고. 네. 17살 때부터 알았다고 예. 그러는데 이게 이제 궤양이라는 게 구멍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에 구멍이 뚫리는 병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네,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심해지면 이제 네. 천공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염증, 만성 장질환 뭐 이런 네. 거죠. 예, 난치병의 일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재발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랬는데 네. 뭐 임기를 한 1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도 한번 이게 네, 병 때문에 사임했다고 그런 일이 해요. 있었죠. 네네. 네. 이 뉴스는 저희 고현숙 피파원이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자 다음 뉴스는 조선일보의 조국달 가짜뉴스 이거 무슨 소식인데 얘기죠? 인터넷이 인터넷- 엄청 뜨거웠죠. 인터넷으로 굉장히 뜨겁게 달고 네, 뉴스거든요. 네, 네. 일단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조선일보에 실렸던 조국 딸 조민 씨 관련 기사인데 세브란스 피부과 찾아가가지고 뭐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를 보면은 뭐 그 과장급 되는 그 의사가 약간 좀 당혹스러웠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하거든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 이 기사가 이제 28일자 조선일보 그러니까 강원도랑 부산 일부 지역에 배포된 이게 가판이 보통 바뀌잖아요. 그렇죠. 판가리를 하죠. 판가리를 보통. 하는데 판을 판가리 갈죠. 된 초기판인 것 같아요. 네. 가판엔 실렸는데 수도권 판은 없어졌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바이라에는 박상영 기자랑 황지웅 기자가 있는데 둘 다 현재 조선일보 기자라고 네, 합니다. 사회부 소속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걸 보시면 근데 이제 웃긴 게 이게 가짜 뉴스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네. 불일치를 했거나 아 그래요? 정기양 정기양 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가 이런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어요. 네. 뭐라고 올렸냐면 우리 교수들 모두에게 확인해 본 결과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다고 하니 제보가 그렇게 믿을 만하면 차라리 조민 당사자에게 확인해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우리 피부과 교수 모두 조민의 발 뒤꿈치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익명의 제보자의 헛소리 한마디에 우리 교실이 인구에 회자되는 게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있고 네네. SNS에 조선일보는 이제 그렇게 슬그머니 이 기사를 내렸거든요. 네. 내려가지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나갔는데 경위를 파악을 지금 예. 입장을 내지 그러니까 않는다는 사실은 게 저희도 기사를 쓰지만 삭제를 해서 남아 있거든요. 그 기록이 경위 파악은 굉장히 간단해요. 누가 썼고 누가 데스킹을 보고 이 기록이 모든 언론사가 다 남아 있다고 저 봐요. 저희는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해당 기자 뭐 해당 데스크가 어떻게 기사를 단 하나 어떻게 고쳐서 다 나오게 돼 있는데 네. 조선일보 현재 이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판가리를 하더라도
보통 가판 기사가 수도권판에서 빠졌을 때는 빠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빼는 거지 그냥 막 그냥 빼진 편집하지는 않았을 않거든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논란이 네. 될 거고 이게 아마 조국 전 장관도 오늘 SNS에 굉장히 격앙돼가지고 반드시 이 기사를 쓴 사람과 그 언론사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뉴스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내일 열려요. D-1인데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 5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1시부터 라이브 할 예정이니까요. 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여기까지 오늘.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매주 금요일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최아리의 날씨아리 최아리 기상캐스터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이게 참 태풍 그 바비가 물러가긴 했는데 네. 지금도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셨죠? 네, 너무 바빴어요. 너도 너무 많았고. 네. 그 혹시 두 분은 오늘 점심 시간에 한번 좀 우산이 없어서 당황하시거나 그러죠? 저 진짜 안 들고 나가가지고 막 뛰어다녔죠. 아 정말요? 다 맞았어요, 비. 아 진짜요? 온몸이 홀딱 젖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때 무슨 갑자기 일이에요, 이거? 서울에 좀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갑자기 좀 비가 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충북 지역에서 이제 비가 강한 게 오고 있어요. 이제 특히 지금 비가 가장 강한 게 충북 보은. 이 시간당 50mm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그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전운전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주말 날씨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네. 일단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지만 주말 날씨부터 좀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주말에도 갑자기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우산을 좀 챙겨 다니셔야 안전한 날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비가 온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오후부터 또 밤 사이에 내륙에서 군데군데 이렇게 소나기 구름이 네, 산발적으로 막 비가 흐르면서 내리는군요. 네. 네. 국지적으로 좀 강하게 비가 올 것 같고 네. 또 서울은 내일 저녁부터 해서 그러니까 중부지방은 내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 최고 100mm의 또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이번 주말 내내는 그냥 비가 계속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예. 맞아요. 그냥 창밖에서 비 오는 걸 보면서 김치전을 먹거나 이런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김치전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뭐 물론 고생을 하셨고 사실 다행히 큰 피해가 없었던 건 없어서 네. 너무 다행이긴 한데 되게 당초에 막 바비 엄청 역대급 강풍이다 막 이랬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매시간의 강풍 기록을 체크를 하면서 네. 특보를 그쵸?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 매시간 실제로 강풍 기록이 시간마다 또 뛰어넘고 바람이 점점점 세졌거든요. 네. 이게 역대급이라고 하는 그 매미가 1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그렇죠. 그때 최대 풍속이 216km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이 가장 강했던 곳은 밤 9시경에 흑산도가 171km가 최고 기록으로 이제 네, 관측이 됐는데 역대급의 기록을 뛰어넘진 않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네. 당초에 저희도 막 특보를 여러 번 하면서 굉장히 이게 피해가 막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다행히 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좀 약해진 원인이 있다면 어디에서 이걸 알 수 저도 있을까요? 너무 기상청에 궁금해서 좀 많이 여쭤봤더니 네. 사실은 이게 이 태풍이 서쪽 내륙에서도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강풍의 반경도 좀 예측보다 좁게 나타나서 그렇다라고 네. 이제 기상청에서는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시속 93km, 뭐 171km 하니까 막 좀 사실 실감이 안 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위력인지 사실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네. 직접 체험한 영상이 있잖아요. 유명한 영상이죠.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저는 지금 태풍 비바람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땐 바람이 초속 30m까지 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이 초속 10m의 바람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서 있을 정도는 되는데요. 지금은 초속 20m의 바람인데요. 제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무척 강합니다.
정말 이 위력을 실감하고 나니까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비바람에는 꼭 안전한 실내에 머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고생 많으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예, 지금 언제쯤이에요? 신입 때인가요 이게? 네, 입사하고 한 달 됐을 때 예. 뭔가 이렇게 네. 당한 것 같은데. 태풍의 위력에 좀 실감 가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보니까 너무 좀 네. 너무 고생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속도를 와닿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시속으로 요즘엔 좀 표현을 네네. 하고 있거든요. 제가 10, 20, 30 이제 초속의 그 바람에 맞았고 시속으로 보면은 36 그리고 72, 108 km가 되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그 지붕의 기와장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네. 허술한 집이 또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바람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태풍 바비가 왔다 가면서 약간 네. 노심초사한 마음이 남아 있었는데 다시 또 태풍이 하나 또 올라온다는 소식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무슨 원래는 일이에요? 오늘 밤중에 이제 태풍이 9호 태풍 마이삭이 발달을 할 것으로 예상을 예. 했는데 네. 조금 중심 기압이 빠르게 낮아지면서 오늘 오후 이제 3시에 발생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이 태풍은 지금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고 음. 아마도 이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다음 주 수요일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수요일에 왔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오고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태풍이 또 옵니다. 네. 이번에 비 좀- 좀 잘 좀 비껴가서 좀 예. 피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네. 이제 막 발달한 태풍이다 보니까 사실 네네. 변동성은 좀 남아있긴 네네. 하니까요. 앞으로 계속 최신 기상정보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많이 봐주세요. 예. 요즘 뭐 코로나, 태풍, 뭐 장마 참 대한민국 바람낼 날이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 많이 여러 곳에서 수고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좀 힘내시고요. 본방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주말에 코로나 조심하시고 집에서 좀 편안한 시간 가족들과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